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새벽 사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 하늘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9도 사이로 출발해 한낮에 19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회복해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맑은 가운데 기온 더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모레 오후부터 다시 비 소식 있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횡성 낭만택시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교정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라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화 1980 사북의 제작사 느티가 오는 20일 영월시네마에서 1980년 당시 사북에 투입됐다 피해를 입은 진압경찰 등을 초청한 가운데 특별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영화 상영 후 사북사건 당시 영월경찰서 순경으로 사북사건 현장에서 전직 경찰들과 광부대표로 활동했던 사북항쟁 동지회 명예회장 등이 무대에 올라 감독과의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특히 영화 상영회를 계기로 45년 만에 만나는 사북의 광부와 진압경찰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횡성 지역 어린이와 어른 등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공간인 꿈틀 어울림센터가 6월 정식 개관에 앞서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 1층 꿈틀 놀이터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무인 카페, 이벤트실, 수유실이 조성됐으며 시범 운영 기간은 6월 1일까지인데요. 예약은 전화 접수로 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창 오대산 국립공원 진고개 인근 국도 6호선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이 설치돼 어제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CCTV와 센서로 동물 출현을 감지해 15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으로 야생동물 출현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횡성군에 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주 홀대론과 관련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원주 정치권에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마이뉴스가 4월 9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서요. 최근 3년간 강원도에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원주시가 강원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약 6,070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의 21.9%에 이르고요. 예. 춘천의 4,600억이나 강릉의 3,700억보다도 각각 1,400억, 2,300억 가량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월등히 많이 내고 있는데 강원도의 예산 집행이나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을 보면 이제 원주의 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에서는 현재 1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복합행정타운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릉에서는 도청 제2청사가 개청이 됐는데요. 반면에 원주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더아트 강원 콤플렉스라든가 또는 소초면 드림랜드를 활용한 새로운 개발 사업 등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도의 부채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춘천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가 통합을 했고요. 그 과정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예. 강원도는 원주의 도유지 옛 드림랜드 땅을 강원개발공사의 자산으로 편입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준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왜 애꿎은 원주가 이용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 드림랜드 터를 지역사업에 활용하려면 그 강원도개발공사에 연간 임대료 5억 원을 내야 하는 모양인데요. 네.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주시 땅을 부채 탕감을 위해서 편입하고서 이제는 과한 임대료까지 요구한다라고 하는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의 불만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림랜드 터를 이전하는 문제, 강원도개발공사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춘천이나 강릉 같았으면 벌써 지역의 반발로 중단됐을 것이다. 이 사안이 흐지부지 넘어간 것은 원주가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약한 탓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발판으로 해서요. 강원도의 경제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중부권의 혁신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만일 원주시가 보유한 기초 인프라 위에다 규모 있는 투자와 재정 및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면 원주시는 중부권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이요. 또 원주시의 성장은 주변의 횡성과 평창, 정성과 영월의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장 인프라와 잠재력 그리고 강원도의 세수입에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원주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일부에서는 원주시에 대한 견제 심리까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이제 원주의 정치 역량 증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 사실 원주시는 외형적으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혁신도시, 또 거점 의료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어 네. 어느 면에서는 이제 일개 지방도시 수준을 벗어났다라고도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원주의 리더십, 원주의 정치는 지역 차원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었지요. 과거 정부에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원주에 배치한 것은 단지 원주만의 성장을 고려했던 것이 아니라 예.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게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예. 그런데 막상 원주의 정치는 지방정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주시가 보유한 이런 자산들이 국가적 기대에 맞게 잘 커나가고 또 확장되는데 현실적인 역량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주시는 25톤 화물차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운전하는 사람은 소형차 운전사를 앉혀놨으니 이 차가 제대로 갈 리가 있겠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춘천과 강릉은 원주시에 비하여 핵심 자원은 좀 부족하긴 한데요. 반면에 중앙까지 아우르는 정치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가 이런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원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원주 홀대가 좀 섭섭하고 불만일 수 있겠으나 만일 시민들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원주 시민들이 나서서 지역과 중앙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좀 배출하는데 관심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시민이 협력해서 원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큰 물길을 열어나가는 노력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역시 서로 돕고 보살피는 힘이 최고의 국력이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또 두 번째 뉴스이기
말씀드리기도 한데요. 네. 제가 오늘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화재 재난 사건 대형 산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문막 그 부영 아파트의 노인회 회원분들이 폐지와 빈병 등을 모아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 63만 원을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한 푼 두 푼 힘들게 모은 목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형편이 넉넉진 않으실 텐데요. 그렇죠.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경로당 회원 모두가 이재민 돕기에 쓰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집이나 전 재산을 잃고 슬퍼하는 이재민들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에 회원들과 함께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는 마음에 깊은 좀 감동을 받았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저도 지금 반성을 하게 되네요. 지금 네. 어르신분들의 마음이 참 깊고도 넓다고 느껴지는데 말씀 방금 주신 대로 이제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이란 말을 종종 하는데 통상 네. 자립이라고 하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실제 삶에서는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특히 이제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네. 동물과 달리 태어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육아를 예. 거쳐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죠. 맞아요. 예. 뭐 아나운서님도 부모님이 보살피지 않았으면 또 다른 가족 누군가 보살피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없죠. 위치에 오기가 어렵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자기 혼자 자기 법벌이를 하고 살 때까지 한 20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평생 걸리는 예. 네네네. 주로 최소 가끔 20년. 여성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그 우리가 자립이란 말을 좀 새롭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립은 자기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서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기대어 서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 때 더 힘있게 설 수 있고 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높은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작은 장사를 하거나 할 때도 가게를 오픈해도 초반에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걸 우리가 개업발이라고도 네, 하는데요. 네. 그런 힘들이 없이 네,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어렵죠. 또 지역의 시정이든 국가의 정책이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결합될 때 자립도 가능한 건데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도 네 힘으로 스스로 서야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자립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찌 보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힘들이 충만할 때 더 네. 많은 자립이 더 강한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네. 이번에 많은 재난을 입으신 분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문막 어르신들의 큰 마음에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 이 어르신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 힘 덕분에 재난을 입은 분들도 꼭 다시 일어서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 정말 삶의 깊은 진리이자 따뜻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저도 깨닫는 게 많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지네요. 교수님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어제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 학생들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교통수단인 횡성 낭만택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성 낭만택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낭만택시는 관광객이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2023년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객을 위해 반려견 동반 서비스도 새롭게 추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원하는 테마에 따라 자유롭게 코스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네.
횡성 10대 추천 관광지를 비롯해 반려동물 동반 코스, 외국인 전용 맞춤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관광지 안내 교육을 이수한 택시 기사들이 운전을 하시는데요. 네. 여행객에게 맛집을 소개해주고 사진 촬영도 해주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어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수도권 청년층인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횡성의 대표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관광객의 시선에서 지역 관광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현장 참여형 프로젝트로 기획됐습니다. 학생들은 난망택시를 타고 횡성 한우체험관, 횡성 호숫길, 루지체험장, 안흥 찐빵마을을 둘러보면서 관광학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관광학과가 바라본 낭만택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격도 저렴하고 자가용이 없는 관광객들은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담당하시는 기사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횡성에 관한 정보를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므로 꼭 이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낭만택시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횡성 낭만택시는 이용요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는 추가로 20%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할인된 금액은 3시간에 36,000원, 4시간에 48,000원, 5시간에 6만원, 6시간에 72,000원이고요. 낭만택시를 이용하면 관광지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고 횡성 루지체험장은 20%,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에서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낭만택시 일정과 코스를 선택해 신청 완료하면 차량이 배차되고 일정이 공유된다고 하는데요. 여행 경비도 절약하고 명소들을 더욱 편안하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횡성 낭만택시를 타고 가족들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연경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낭만택시는 관광객들이 횡성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광택시 사업입니다. 낭만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명소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5년도 강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4월에서 5월, 9월에서 10월까지 이용 금액의 20%를 추가 할인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횡성에 방문하셔서 낭만택시 할인 혜택도 받아보시고 지역에 숨겨진 명소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낭만택시 금액을 안내해 주셨는데 네. 이게 택시 한 대에 여러 명이 타서 그 금액을 학생들도 나눠서 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한 택시 3, 4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이제 비용에 분할해가지고 네. 타시면은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모쪼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낭만택시의 운영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할인 이벤트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낭만택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교정기관 사칭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와 12.3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교정기관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원주교도소 양귀비 교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교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내 교정기관이 총 5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원주를 비롯해서 교정기관 직원 사칭 사기 시도
제보와 피해 사실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네. 요즘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교정시설에 다양한 제보를 접수해 주셔서 사기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지금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업체에 원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형 산불을 핑계로 방화복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하고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 국가적 재난 상황에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상황에서 또 그걸 소재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제보를 통해서 파악된 주된 피해나 피해 시도 수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예로 들면은 일반 식품 업체에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방탄조끼나 방화복 등을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구실로 전화상으로 대리구매를 요청을 하고요. 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업체를 알려주고 그 업체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업체가 이제 의심을 하면 위조한 공무원증이나 공문서, 명함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서 믿게 만들었고요. 네. 모든 교정시설은 대리구매나 대리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런 전화와 요청을 받으셨다면 해당 교도소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송금을 하지 말고 교도소에 따로 꼭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신뢰하는 공공기관에서 연락을 줬다고 하고 공문서까지 보낸다면 누구라도 순간적으로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교하게 위조된 공무원증이나 공문서까지 보내주기 때문에 네. 이런 것만 보고 바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원주교도소는 사전 협의 없이 공문서를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전화상으로 물품 계약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업체가 교도소 사칭 전화를 받았는데 이 업체가 계속 의심을 하니까 이제 위조한 공무원증 사진까지 보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도소로 또 의심이 들어서 교도소로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 업체는 다행히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고요. 이처럼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기시면 꼭 교정시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교정기관은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범죄가 아무리 다양하게 진화한다고는 하지만 교정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까지 증가한다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게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한데 이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네, 현재까지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사용하던 수법은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정시설을 이용해서 더욱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네, 참 다양한 수법으로 점점 더 피해 규모를 커지게 이제 만드는 현실이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겠습니다만 앞으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정기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 원주교도소에서는 피해 여부랑 상관없이 교정시설을 사칭해서 사기 사건을 시도한 경우 모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기관에 그런 협조 공문, 피해 교정시설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공문도 다 발송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인터뷰 또한 저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게 되었고요. 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공문 발송 그리고 언론사의 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당부사항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급증하는 교정시설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기실 경우에는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 교정시설에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분들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말씀은 이제 시도로 그쳤어도 이제 고소고발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이런 시도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교도소 양귀비 교위였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